자, 간겁시신편에 이어서 이번엔 망징입니다. 망징. 망징은 말 그대로 그냥 망할 징조입니다. 망할 징조. 나라가 좆될 징조. 가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찌라시 중에 이런 게 있죠. 나라가 망할 징조인데 요게 우리나라 아니냐, 그렇게 돌아다니는 글들이 있죠. 이게 정권 가리지 않고 가끔 올라오는데 그 어떤 새끼들이 아마 조직적으로 올리는 거 싶어.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망징편. 망징하고 그 다음에 삼수까지 읽으면 되겠다. 잠시만요. 촉수 확인 좀 한다고. 자, 망징입니다. 무릇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는 작은데 대부들이 차지한 영토는 크고 임금의 권위는 가볍고 대신들의 세도가 무거우면 그 나라는 망한다. 이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법률과 금령은 등한히 하면서 모략과 사사로운 꾀에만 힘쓰고 나라 안의 정치는 거칠게 하면서 나라 밖의 외교와 원조에만 의지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두 번째입니다. 이거 이 친일파 새끼들, 이거 이 나라 밖의 외교와 원조에만 의지하면 이 씨발 친일파 새끼들이네. 이거 친중파 친일 이 씨발 껍빛단리 새끼들. 여러 신하들이 쓸데없는 학문을 익히고 귀족의 자식들은 공허한 변설을 즐기며, 이거 씨발 꼭 위진남북 조시대 같네. 장사치들은 재화를 나라 밖으로 빼돌려 쌓아놓고 서민들은 나라 안에서 곤궁하게 지내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한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학문이라는 건 여기서 사실 유학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유학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마. 정황상 유학인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가 봅시다. 그 위진 시대 말기에 그 중림 칠원 같은 새끼들이 그 헛소리 하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여기 들어가겠죠. 자, 왕이 화려한 궁전과 높은 누각 정원의 연못 만들기를 즐기고 사대강 아름다운 수레와 옷 입기를 좋아하며, 이거 그건데 LGBT GRYB GRYB 그 지랄 연병 서울 환승 이거 아름다운 수레 서울 환승 버스 제도 이명박. 편리한 기구나 놀이기 같은 사치 때문에 민중을 괴롭히고 재화를 지나치게 쓰면 그 나라는 망한다. 자, 임금이 때와 날을 받아 기륭을 정하고 귀신을 섬기며 점을 믿고 제사 지내는 것을 즐기면 그 나라는 망한다. 이거 지난 정권 아닌가? 씨발 이거 지난 정권인데. 임금이 신하의 의견을 들을 때 그 벼슬을 기준으로 하며 많은 사람의 말을 증거로 참고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다만 한 사람의 신하를 밖으로 내보내 정보를 얻는 창구로 삼다면 그 나라는 망한다. 이것도 지난 정권이네. 나라의 관직이 몇 사람의 중신의 힘에 좌우되고 벼슬과 복록을 재화로서 손에 넣을 수 있다면 그 나라는 망한다. 이것도 지난 정권인데. 지난 정권 왜 이렇게 많냐? 영파 우리 집이야. 임금이 나태하여 이루는 일이 없고 유약하여 무슨 일이든 결단 내리지 못하고 옳은 일과 그릇된 일을 결정짓지 못해 확고한 자립의 태도가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 이것도 지난 정권 같네요. 임금이 탐욕스러워서 항상 만족함이 없고, 이것도 지난 정권이네. 이익을 가까이에서 소유함을 즐기면 그 나라는 망한다. 임금이 형벌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며 법률에 용의주도하지 않고 변사를 즐겨 그 실용에 마음을 두지 않으며 꾸며낸 글에 홀려 그 공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 이거는 지난 정권하고 거리가 좀 있네요. 변사를 즐기지 않았으니까. 아닌가? 변사를 즐겼나? 이준석이가 굴복했다 그랬잖아. 자, 임금의 사람됨이 천밖에서 속마음 들여다보기가 쉽고 그 계획을 함부로 남에게 누설해 조금도 감추는 것이 없고 여러 신하가 말한 것을 가리지 않고 이쪽 저쪽으로 옮기면 그 나라는 망한다. 이것도 지난 정권 같네요. 임금의 성품이 너무 강해서 남과 화합할 줄 모르고 간언을 물리치고, 간언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지적하는 말이요, 충고하는 말, 간사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자, 남에게 이기기를 즐기고 나라의 이익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스스로의 믿음에만 의존할 경우 그 나라는 망한다.
임금이 다른 나라와의 동맹이나 원조만 맺고 이웃 나라를 얕보고 강대국의 도움에 의지해 가까운 이웃 나라를 멸시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다른 나라에서 옮겨와 더부살이하는 선비가 처자나 재산은 나라 밖에 두고 위로는 임금의 모사에 관여해 아래로는 민정에 관계하는 민정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관계하는 경우 그 나라는 망한다. 이거는 씨발 우리나라인데. 새까만 머리 한국인 새끼들. 아 외국인 새끼들. 씨발놈들 많잖아 그거. 자 민중들은 재상을 믿지 않고 신하들은 임금에게 충심을 품지 않는다. 그런데 임금은 재상을 총애하고 믿어 그를 파직시킬 수 없다면 그 나라는 망한다. 임금이 나라 안에 뛰어난 선비를 기용하지 않고 나라 밖에서 선비를 모셔와 관직에 앉히며 공로로서 시험해 보지도 않고 명성으로 진퇴를 결정하는 바탕을 삼으며 외국 사람만 믿어서 그 지위를 귀하게 여겨 기존의 신하보다 귀하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이 원나라네요. 원나라 생목인 아시죠? 임금이 올바르게 탄생한 적자를 가볍게 여기고 서자를 맘먹게 하고 태자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임금이 죽으면 그 나라는 좆된다. 임금이 대담에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고 나라가 어지러운데 자신의 제주만 믿고 자부하고 나라의 재력은 헤아리지 않고 이웃의 적을 깔보면 그 나라는 좆된다. 나라가 작은데 큰 나라에 대해 겸손하지 않고 힘은 약한데도 강한 나라를 겁내지 않으며 무례하게도 이웃의 큰 나라를 업신여겨 탐욕에만 강하고 외교에 졸렬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이거는 중국이네요. 태자가 이미 정해졌는데 임금이 강성한 적국에서 후궁을 맞아들여 정부인으로 삼으면 태자의 자리는 위태로워지고 신하들은 마음이 변하여 정부인 쪽으로 쏠릴 것이니 그 나라는 좆된다. 임금이 겁이 많아 나라를 지킴에 자기 신념대로 하지 못하고 지레짐작은 빠르면서 마음이 유약해 결단을 내려야 함에도 망설이다가 때를 놓치면 그 나라는 좆된다. 임금이 일이 있어 나라와 다른 나라에 나가 있는데 신하들이 임금의 자리를 너무 오래 비워두면 안 된다는 구실로 새로운 왕을 세우거나 다른 나라에 인질로가 있는 태자가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왕이 태자를 다른 아들로 정하면 민중들의 마음은 흔들린다. 나라 내 민심이 흔들리면 그 나라는 좆된다. 아 이거 엄청 많네. 난 6, 7자리쯤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임금이 대신들을 소홀히 하거나 창피를 주어 원한을 품게 하고 또 민중에게 형벌을 가하고 가혹하게 부려 원한이나 수치를 잊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을 신변 가까이 둔다면 역적이 생긴다. 역적이 일어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이건 나잖아. 우리 톡방 원한 가진 놈도 많을 텐데. 잠깐만요. 자 아무튼 봅시다. 어디까지 했나요? 두 대신이 서로 권력을 다투고 임금 형제들의 세력이 강하고 나라 안에는 당파가 생기고 나라 밖으로부터 원조를 받아들여 서로 세력을 다투는 일이 생기면 그 나라는 망한다. 임금이 젊은 시녀나 아름다운 후궁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총애하는 신하나 농간하는 측근에 지모를 써서 조정이 안팎에서 원망과 슬픔을 사하게 되는데도 임금이 이에 구애받지 않고 거듭 불법을 행하게 되면 그 나라는 좆된다. 임금이 잠깐만요. 임금이 원로 대신을 가볍게 여기고 가문의 우더들에게 무례하고 민중을 괴롭히고 죄 없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이 있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 임금이 즐겨 지혜로서 법을 왜곡시키고 말 잘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자칫하면 사사로운 일로 공사를 그르치게 하며 법률과 금령을 자주 바꾸고 이것도 전에 수시로 명령을 내려 민중이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를 모르면 그 나라는 좆된다. 국경에 튼튼한 요새가 없고 성곽은 허술하며 군비는 축적해둔 것이 없고 이것도 전에요. 물자도 모자라 방위 태세가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가볍게 적을 공격하면 그 나라는 좆된다. 임금의 집안 내림이라는 거는 집안 내력이란 말 같네요. 자 내력이 장수하지 못하고 오래 못 살고 왕이 즉위하자마자 잇따라 죽고 어린 왕이 즉위하면 대신이 권력을 잡고 휘두른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도 벼슬을 주고 당파를 만들게 하고 나라의 영토를 잘라 외교의 담보로 삼아 원조를 기대한다면 그 나라는 망한다.
임금의 대권을 이어받을 태자가 존경받고 세상에 알려져 그를 따르는 무리가 모여 세력이 커져 태자당이라 그러죠. 강대한 나라들과 교섭이 빈번해 그 위세가 일찍 갖추어지면 그 나라는 좆된다. 임금의 마음이 좁고 성급해 쉽게 흔들리고 앞뒤에 이해득실을 헤아리지 못하고 앞을 내다보는 식견이 없으면 그 나라는 좆된다. 임금이 화를 잘 내고 즐겨 군사를 일으키고 농사나 군사를 그르치면서 쉽사리 적국을 공격하면 그 나라는 좆된다. 임금의 측근인 높은 자리의 대신들이 서로 투기하고 대신들의 세력이 용성해 밖으로는 적국의 힘을 빌리고 안으로는 민중을 괴롭히고 사사로운 원한으로 원수를 공격하는데 이를 임금이 벌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투기한다는 것은 질투한다 그런 말이죠. 서로 싫어한다 그런 말입니다. 임금은 어리석은데 그 측근인 친척이나 형제는 현명하고 태자의 세력이 약해 서자가 이를 업신여겨 대항하며 관리의 힘이 약하면 민중은 오만해져 나라 안이 시끄러워진다. 민심이 동요되고 나라가 시끄러워지면 그 나라는 마침내 좆된다. 임금이 성내해야 할 때도 가슴에만 품어 밖으로 나타내지 않고 벌해야 할 때도 잠깐만요. 임금이 성내해야 할 때도 가슴에만 품어 밖으로 나타내지 않고 벌해야 할 때도 죄목을 들출 뿐 처벌하지 않으면 신하의 무리들은 겉으로 아무 말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임금을 미워하고 나라를 걱정하게 되며 죄 있는 사람을 벌하지 않으면 그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마침내 반란 일으키게 되므로 그 나라는 좆된다. 군대를 출동시킬 때 장수에게 너무 무거운 권한을 주고 국경을 지키게 할 때 그 책임자에게 너무 높은 지위를 주면 법을 남용해 지조대로 명령을 내리고 이를 처리함에 있어 임금의 명령을 기다림 없이 독재하게 되어 그 나라는 망한다. 당나라가 이렇게 망했죠. 당나라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임금의 정식 부인을 그러니까 퍼스트인 왕후가 음란하고 태후라는 건 엄마죠. 태후가 사사로이 추한 행동을 거듭하면 조정 사람들이 궁전의 내실과 함부로 통하며 남녀의 유별함이 점점 멀어지게 되고 태후와 퍼스트가 서로 대립하며 파당을 만들어 양립하게 되어 그 나라는 망하고 만다. 임금이 퍼스트를 소홀히 대우하고 신하나 후궁을 총애하며 미지근하잖아 이거. 태자보다는 서자의 권위가 존중되고 재상의 권위가 가벼운 반면 왕이 총애하는 아래 신하들의 권세가 무거워지면 조정의 안팎은 서로 투기하고 다투게 되고 조정의 안팎이 다투어 불하게 되면 그 나라는 좆된다. 대신의 자리가 너무 고귀해져서 거기에 편파적인 지지자가 많아 무리를 만들어 강해지고 왕의 판단을 가로막아 나라의 권력을 지좆대로 행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귀족 현관이라는 거는 지방관을 의미하는 말 같은데 이게 아닌데 지방관이 아닙니다. 이거 현자가 이게 무슨 현자더라? 아무튼 관리 그런 말 같아요. 자, 귀족 현관의 사문 출신은 그쪽 사람 출신은 관직에 나아가고 전쟁에서 목숨 걸고 공로를 세운 너 다 먹고 좀 따라줘. 자, 관직에 나아가고 전쟁에서 목숨 걸고 공로를 세운 천하의 자손들은 미안합니다. 귀족 현관의 사문 출신은 관직에 나아가고 전쟁에서 목숨 걸고 공로를 세운 신하의 자손들은 배척당하며 지방의 작은 거울에서 행한 착한 일 따위는 높이 들추어지면서 관리의 공로는 무시되고 개인의 행위는 중시하면서 국가에 대한 공적은 경시하는 경우 그 나라는 좆된다. 임금이 관장하는 나라의 창고는 비었는데 대신에 사사로운 창고는 가득하고 조상 대대로 뿌리박고 사는 사람은 가난한데 다른 나라의 송겨와 임시로 사는 사람은 넉넉하고 논밭 갈고 전쟁에 나가 목숨 걸고 싸우는 선비는 공공한데 상공 그러니까 상인하고 그다음 공인 상공업 할 때 그 상공이요. 상공에 종사하는 민중은 많은 이익을 얻을 경우 그 나라는 곧 망한다. 임금이 큰 이로움을 보고서도 그 기회를 놓쳐 포착하지 못하고 재화라는 건 여기서 재앙이요. 재앙의 단서를 듣고도 태만해 그에 대비하지 못하고 전쟁에 있어 공격과
방위에 대한 일에 소홀하면서 다만 인의의 헛된 명분만으로 일신을 꾸미고자 한다면 그 나라는 망한다. 유학에 대한 비판이죠. 임금이 아름다운 효행을 행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고 보통 사람의 효행을 흠모하며 나라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모후, 여기선 태후겠죠. 태후의 명령만 쫓고 엄마 말만 들어요. 왕후나 후궁들과 나라 일을 의논하면 환관이 정치를 좌우하게 돼서 그 나라는 망한다. 임금이 말은 잘하지만 이치라는 게 법이겠죠. 아무튼 이치에는 들어맞지 않고 마음씀은 지혜롭지만 그러니까 기술은 터득하지 못했으며 아까 나왔던 그 술입니다. 술. 재능은 많지만 법도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새로 임명된 신하가 높은 자리에 나아가고 오래된 신하가 뒤로 밀려나며 어리석은 사람이 등용되어 다스림에 쓰이는데 뛰어난 사람이 은둔하고 공적이 없는 사람은 높은 지위를 얻어 귀해지는데 실적이 있는 사람이 낮은 지위에서 천한 대우를 받게 되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윗사람을 원망하게 된다. 아랫사람이 원망하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임금의 친인척이나 대신들의 복록이 실제 공로에 비해서 높고 후하거나 신분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복식이 등급에 넘치도록 화려하거나 집과 음식이 지나치게 사치스러운데도 임금이 이를 금하지 않으면 신하들의 탐욕은 그칠 줄을 모르게 된다. 신하들의 탐욕이 그칠 줄 모르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한다. 임금의 사위나 자손들이 민중과 함께 한 마을에 살며 이웃에게 오만하게 굴고 폭력을 휘두른다면 그 나라는 망한다. 까지가 망징인 것 같아요. 까지가 아니군요. 더 있네. 본래 망징이라 함은 망할 징조라 함은 반드시 나라가 망한다는 말이 아니라 다만 망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대저 성왕인 요임금도 요임금 아시죠? 그죠? 두 사람이 있었다면 두 사람 모두 왕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고 폭군인 거리 두 사람이 있었을 경우에도 두 사람 다 망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망하거나 혹은 왕이 되는 것은 반드시 그 나라의 다스려지는가 어지러운가 강한가 약한가의 상태가 어느 한쪽으로 편벽되어 나타날 뿐 양립될 수 없는데 그 까닭이 있다. 예컨대 나무가 부러지는 것은 반드시 벌레가 그 속을 갉아먹었기 때문이고 담이 무너지는 것은 반드시 어디인가 틈새가 있기 때문이다. 나무 속을 벌레가 먹었더라도 강풍이 불지 않으면 나무는 부러지지 않을 것이며 담에 틈새가 있더라도 큰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만승의 큰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수를 잘 쓰고 법을 바르게 행하며 나라 힘을 충분하게 길러두었다가 멸망의 징조가 있는 나라가 있을 때 그 임금을 향해 강풍, 대우, 큰 비와 같은 역할을 다한다면 그 나라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천하를 합병하기도 쉬울 것이다. 여기까지가 망징입니다. 망징. 재밌네요. 이번에는 예시가 없네요. 예시 없이 딱 그 내용만 있는데 깔끔하네. 상당히 깔끔하네. 자, 망징입니다. 망징.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망할 징조입니다. 망할 징조. 자, 그 다음은 삼수입니다. 삼수편입니다. 삼수편. 삼수도 그렇게 안 깁니다. 자, 영상 끊죠.